테크요정 비티크가 주관적으로 살펴본 아이폰 SE 4세대의 예상 변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 SE 4세대는 테너리 모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스 ID, 터치 ID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도 놀랍지 않습니다. 세 번째, USB Type-C가 아닌 라이트닝 단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 여부에 따라 네이밍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출시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폰 SE 3세대는 당분간 계속 현역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큰 폭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현재 아이폰 시리즈에서 중저가 라인업을 담당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폰 SE3입니다. 아이폰 SE 시리즈는 특정 모델이 단종되면 부품 재활용 방식으로 출시가 이루어지는데 디자인은 사실상 판박이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만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뿐 모태가 되는 제품의 부품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이폰 SE3가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무려 2번이나 디자인 우려먹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작 아이폰 SE2가 원래 아이폰 8을 모태로 한 제품이었는데 이를 2년 만에 한 번 더 채택하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상당한 식상함을 제공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아이폰을 쓸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2세대에서 3세대로 숫자가 판올림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변화의 폭이 너무 작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설보인 아이폰 SE 1세대는 아이폰 5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애플 수석 부사장이자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총괄이었던 필 실러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크기가 커지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폰 SE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필 실러는 SE가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오히려 소외감, 배제감을 안겨줄 수 있으니 특별한 존재라는 식으로 네이밍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이후 출시된 아이폰 SE 2세대와 3세대는 아이폰 8을 모태로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모델과 달리 2년 주기로 출시되었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2세대라고 간주하는 게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시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디자인은 여전히 4년 주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아이폰 SE 4세대에는 디자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화면과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를 최우선적으로 앞세운 아이폰 SE 시리즈였기 때문에 스펙 예상을 하기 상당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USB Type-C 포트 의무화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이와 같은 논란이 생기고 있는지 테크요정 비티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질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화면 크기와 관련된 루머가 크게 5.7인치와 6.1인치로 양분되었다는 것이죠. 유명 IT 팁스터 존 프로서와 애플 전문 분석가 밍치꺼는 6.1인치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DSCC CEO이자 디스플레이 분석가인 로스 영은 애플이 아이폰 SE 4세대에 탑재될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5.7인치와 6.1인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LCD와 OLED 중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아 둘 다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6.1인치가 된다면 아이폰 XR이 모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보와 크게 다를 게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품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되니 HD급 LCD 디스플레이 탑재 역시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예상을 깨고 5.7인치가 탑재된다면 아이폰 SE 4세대는 재활용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크기만 봤을 때 가장 흡사한 제품이 5.8인치의 아이폰 XS인데 화면 크기도 약간 상이하고 이미 단종된 지 오래되어 재활용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애플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아이폰 SE 4세대가 아닌 아예 새로운 네이밍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폰 SE 시리즈를 선보이게 된 기본 취지가 홈 버튼이 있는 작고 가벼운 아이폰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 차원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커지는 순간 원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니 충분히 고민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인상 역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이폰 SE3 기본 모델이 429달러에 판매 중인데 앞자리 숫자가 5로 바뀌어진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공 차원에서 아이폰 SE3가 단종되지 않고 계속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폰 SE3에는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중저가 모델에 어울리지 않는 오버스펙이 탑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애플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구형 칩을 탑재하는 것보다 현역 칩을 탑재하는 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변수가 발생했으니 바로 급 나누기 전략이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급 나누기 전략은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프로 모델 위주로 하이엔드 스펙과 신기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만 보더라도 일반 모델은 전작에 적용되었던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프로 모델만 적용된 A16 바이오닉 칩과 확실한 성능 격차를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4가 전작과 마찬가지로 봄에 출시된다면 일반 모델의 칩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024년 봄에 나온다면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 적용될 A16 바이오닉 칩이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 선보인 아이폰 XR을 모태로 아이폰 SE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노치 디자인에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로스형이 정리한 아이폰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5에는 일반 모델에도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노치 적용 여부는 SE 시리즈와의 체급 차이를 의미하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 어떤 보안 솔루션이 탑재될지 여부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이 적용되어 아이폰 XR 수준을 유지하여 선보인다면 아주 깔끔한 재활용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품 단가의 압박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애플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밍치거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아이폰 SE4에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처럼 측면 버튼에 터치 아이디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믿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 대비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홈 버튼이 사라지더라도 아이폰 SE 시리즈의 아이덴티티였던 터치 아이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대의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번에도 싱글 렌즈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에도 일반 모델에는 광각 초광각으로 이루어진 듀얼 렌즈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잠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품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칩 탑재로 인해 셀피, 저조도 촬영 시 개선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4는 USB Type-C가 아닌 라이트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EU 27개국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출시된 기존 제품까지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폰 SE4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반면 아이폰 정식 모델은 SE 모델이 추후 출시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고 지나치게 지연 적용할 모습을 보여줄 경우 소비자 교체 수요를 막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규제 적용 시점보다 더 빠른 2023년부터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크요정 비티크가 주관적으로 살펴본 아이폰 SE 4세대의 예상 변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 SE 4세대는 테날이 모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도 놀랍지 않습니다. 세 번째, USB Type-C가 아닌 라이트닝 단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 여부에 따라 네이밍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출시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폰 SE 3세대는 당분간 계속 현역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큰 폭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 재활용에 치중하지 말고 기대 이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